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3회 플라워 페스타 두 번째 꽃 수업을 진행하게 된 플로리상트 대표 김수진 플로리스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서. 네, 안녕하세요. 아직 이제 접속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천천히 지금 입장해 주시고 계시네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이어가고 있는 플라워 페스타인데요. 수강생분들을 직접 이제 뵙고 작품 진행을 옆에서 도와드리지도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마치 영상 통화하듯이 화상 채팅 하듯이 좀 어색함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질의응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참여해주신 수강생분들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시면 오케이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다 이제 마이크를 열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은 수업 진행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수업 도중에 불편한 부분 아니면은 어려우신 점 있으실 때는 주저없이 마이크 열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그럴 때는 손을 이렇게 제스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제가 이제 성함 불러드리고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꽃놀이 한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케이입니까? 네, 아직 입장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다들 키트 잘 받아보셨죠? 네, 이제 알아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물병에다가 이렇게 물올림 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택배 받으실 때 이렇게 물 올림 되어서 비닐에 담아서 잘 갔었죠? 꽃 상태들은 어떠신가요? 꽃 상태들 다 좋으실까요? 네. 여기 쌍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경환님, 성민니님, 전은정님, 김지연님, 원선희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진행을 비디오를 안 켜신 거구나.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하셨는데 아직 비디오 안 켜셨다고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 여시고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먼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들 작품명은 유인물에도 적혀 있죠. 가을 홈파티를 위한 센터피스 만들기입니다. 마이크 켜신 분이 계시네요. 네네. 마이크는 꺼두셔야 되시고요. 말씀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켜주시면 되세요. 네. 센터피스, 다들 센터피스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센터피스라는 단어를 나는 잘 알고 있다. 생각보다 조금 알고 계신다. 이러시죠. 대부분 테이블 센터피스라고 하면은, 그 호텔이나 웨딩, 뭐 연회장 같은 곳에 그 원 테이블에 정중앙에 놓여있는 장식물, 꽃장식 같은 거를 보고 우리가 대부분 테이블 센터피스라고 일컫는데요. 말 그대로 테이블 위에 중앙에 빛이 되는 장식물을 통용되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테이블 센터피스를 제작할 때는
상대방과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화와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높이를 제한을 시켜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가장 이 꽃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높이, 전반적인 크기에 대한 그 가늠이에요. 항상 꽃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화기꽃꽂이를 한다든지 다발을 만들다든지 꽃바구니를 만들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몇 센치로 어떻게 잘라야 해요? 이런 부분을 항상 문의를 주시거든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게 디자인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그걸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는 이 테이블 센터피스는 제가 대략의 길이를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가로 길이는 화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뭐 많이 벗어나지 않게 제작을 할 거니까. 근데 높이는 그럼 어떻게 하나? 높이가 25에서 30cm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팔꿈치에서 이 손목 부분까지가 거의 25에서 30cm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그 안에서 꽃을 꽂아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꽃을 꽂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네. 테이블 센터피스를 제작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게 돼요. 꽃장식을 할 때. 지난 수업 시간에 명세빈님께서 해주신 유리화기 어레인지 형태로 유리병에다 꽃을 꽂는 꽃장식이 있기도 하고 교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낮게 꽂은 단상 같은 낮게 꽂은 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초록색 수반으로 생겨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꽃을 꽂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런 화기에 여러 종류의 되는 화기들에다가 꽃을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화기가 아닌 이렇게 낮은 화기들에다가 꽃을 꽂을 때는 사실 꽃을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흔히 초록색 폼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플로럴 폼이라고 해서 오아시스라고 하기도 하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오아시스? 네, 다들 꽃바구니 한 번씩은 받아보신 것 같으신데요. 네, 꽃바구니 받으시면 그 안에 지금 이거 3분의 1로 잘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긴 플로럴 폼이 있어요. 이 폼에 물을 흡수시킨 다음에 이 화기에 재단을 해서 이 물을 흡수시켜서 이 곳에다 이제 꽃을 꽂으면 꽃이 물올림을 하면서 감상하는 게 이 플로럴 폼을 활용한 꽃장식인데요. 이 플로럴 폼을 활용한 꽃장식은 너무 좋은 건 다양한 각도로 꽃을 좀 손쉽게 고정을 시켜서 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지하고 수월하고 편리한 아주 좋은 베이스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플로럴 폼을 그냥 보여만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지 오늘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이 플로럴 폼이 환경적으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소재예요. 잘 자연에 분해되지 않는 우레탄 성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우레탄 성분 같은 경우에는 분해 속도도 늦기는 하지만 그 소각할 때도 오염물질이 좀 나오는 그런 화학합성 수지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꽃을 사랑하고 또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네, 또 코로나 시국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재앙에서 조금 더 친화적인 방법으로 꽃꽂이를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조금 난이도가 사실 오늘 하는 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폼풀이 방식을 제가 택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지난 시간도 워터베이스를 한 유리화기 꽃꽂이가 됐고 오늘도 이제 워터베이스를 활용한 화기 어레인지가 됐는데요. 대신에 제가 활용할 방법은
이 치킨망 다들 보셨죠? 이 치킨망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혹시 명세빈님 하신 수업을 관심 있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오, 한 분 계시고 남선생님 계시고 한 분 계시네요. 앞으로 하는 클래스 재료 없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명생님께서 하셨던 수업은 이건 좀 같은 화기 어레인지니까 간략하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유리화기라고 쳤을 때 이런 유리화기에 테이프, 제가 아마 선택상에 테이프 부탁을 했을 거예요. 이런 투명 테이프, 집에 갖고 있는 투명 테이프. 근데 사실 이 투명 테이프보다는 뭐 이런 전기 테이프 집안에 가끔 갖고 계시기도 하던데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 이제 투명 테이프로 하시는데 더 좋은 거는 사실 전기 테이프 같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방수 처리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전기 테이프로 하는 게 조금 더 단단하고 고정력도 있고 방수에도 조금 강해서 좋기는 하지만 집안엔 이런 테이프가 있죠? 이런 테이프로 그리드를 친다고 해서 그물망을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보시면 테이프를 이렇게 체크 무늬로 붙여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공간이 구획이 나뉘어져 있겠죠? 그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곳에 꽃을 꽂다 보면 서로 얼기설기 꽂히면서 고정이 돼요. 그래서 훨씬 손쉽게 일반 이렇게 그리드 쳐지지 않는 상태보다는 훨씬 손쉽게 꽃을 꽂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집에서 활용하실 때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거는 이 치킨망을 사용하는 수업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수업에 들어갈 도구가 맨 처음에 제 앞에 있는 요 화기, 작은 낮은 화기가 있고 금방 설명드린 이렇게 치킨 와이어가 있는데 치킨 와이어는 이제 재단을 하게 되면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손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여기에 찔려서 피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가위. 일반 집에 있는 가위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꽃가위 전용을 다 보내드렸어요. 요것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제 재단을 하실 때 좀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시고 이 화기에 담을 물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이 물은 지금 부을 거 아니니까 바로 부시면 안 되세요. 오케이? 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테이프 혹시 준비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테이프 준비 안 되셔도 상관없으세요. 테이프 준비되신 분들. 그러시면 오케이로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가 제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네. 다 준비는 못 하셔서 제가 이거 작업을 할 때 그 치킨 와이어를 넣고 고정하는 부분을 시연을 해드릴게요. 시연 후에 저도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기가 작아도 그 테이프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오늘의 꽃 한번 다 앞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김혜정님께 안 보여서 참 아쉽네요. 김혜정님 비디오 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화병에 물올림 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요즘은 이렇게 꽃에 대한 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지식들도 많이 있으셔서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디셔닝에 대해서도 꽃 소재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키트 받은 대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풀러보겠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 지금 바닥에 물 올림이 되어 있어서 물이 살짝 있어요. 요게 흐르지 않도록 어디 작은 용기 같은 데다가 물을 네, 흘리지 않게, 집안에 흘리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입모양으로도 너무 잘하겠네. 최금년이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네,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는 해바라기가 있죠. 네. 해바라기 이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예요. 네. 꽃말도 그에 걸맞게 일편단심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담으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집안의 재물운과 금전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꽃이다 보니까 뭐 개업식이나 어떤 집들이 때 많이 소비가 되는, 많이 찾는, 많이 선물하는 그런 꽃이에요. 화형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얼굴이 조금 단단하고 큰 카네이션. 네. 이 아이가 카네이션이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약간 피치 계열 톤의 카네이션인데요. 우리 카네이션 하면은 대부분 어버이날 생각하죠. 레드 카네이션. 근데 요즘은 워낙 텍스처가 예쁘고 컬러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요 외에도 굉장히 색깔 톤들이 매력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카네이션을 고급 곳에도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이 꽃말은 뭘까요? 어버이날과 너무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모정이라는 뜻이 있고 사랑 그리고 부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날에도 잘 나가는 꽃이에요. 저 어버이날에 걸맞는 꽃이기도 하죠. 네.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컨디셔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바라기랑 카네이션 컨디셔닝 후에 그냥 리시안 바로 설명 들어가고 컨디셔닝 할게요. 컨디셔닝이란 뭐냐? 꽃 상태를 최적화시켜서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꽃 상태를 좋게도 하고 또 오래 두고 보관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가장 사실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감사하게도 발송해 주실 때 물올림을 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라 어차피 바로 워터 베이스를 꽂기 때문에 같이 컨디셔닝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찬물, 수돗물 받아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잘라서 담아 놓는 형태인데요. 사실 가장 좋은 물을 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선 자르기를 해서 그 물 올림의 면적이 많아지게끔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방법은 물속 자르기라고 해서요. 이 안에서 잘라주시면 사실 더 훨씬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 공기 중에 지금 잘라서 눕는 순간에도 공기막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물올림이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잎은 웬만하면은 그 물에 닿지 않는 선에서 좀 제거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고, 오늘은 이 해바라기를 사용할 때 잎을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예쁜 잎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은 이제 남겨두고 쓰셔도 되세요. 약간 좀 오염되어 있는 잎들도 있어서요. 그런 거는 좀 제거를 지금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잘라서 사실 길이는 좀 많이 자르겠습니다. 이따가 좀 짧게 쓸 거기 때문에. 카네이션도 한꺼번에 다들 물올림을 잘 해주셔서 제가 우선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이 요 하얀색 꽃. 요 하얀색 꽃. 요게 리시안셔스라고 하는 꽃이에요. 다들 많이 보셨을까요? 이 꽃? 꽃집에 한두 번씩 가보신 분들은 항상 비치되어 있는 꽃이 이 리시안셔스인데요. 사실 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샵에 처음 꽃을 보러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이 꽃을 장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장미는 아니고요. 하지만 장미처럼 굉장히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꽃이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소비가 많이 되는 꽃이에요.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꽃이고요. 이 아이도 이제 물올림을 해야 되는데 밑에 붙어 있는 이 잎들을 제거를 하시고 넣어 주셔야 되세요. 근데 가는 줄기 같아 보이지만 대가 좀 단단한 편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유연성이 있는 건 아니라 중간에 뚝뚝 끊길 수가 있으니까 잎 제거하실 때 너무 힘 조절 잘못하셨다가 뚝 끊기지 않게끔 해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잎을 좀 제거를 해볼까요? 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네요. 오보나님 화기에 가려져서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잘 안 보여갖고요. 네, 작품 만드실 때는 웬만하면 딱 다 보이게끔 해주셔야지 제가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노랗게 반기고 있는 이 꽃은 누가 봐도 장미죠. 네, 장미입니다. 근데 대부분 장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얘는 작은데 되게 많이 달려있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스프레이 장미라고 해서요. 한 대에 이렇게 여러 대 달린 아이들을 스프레이 소재라고 일컬어요. 이 노란 장미 같은 경우에 꽃말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사실 장미류들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 제거기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컨디셔닝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드린 요 미니 장미는 굉장히 매끈하게 가시 없이 잘 있어줘서 요것도 위에 잎 보셔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잎들 이렇게 조금 제거해 주시고 물올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재는 이 소재예요. 자, 너무 싱그럽게 생겼죠? 네, 다듬느라 다들 생각보다 물꽂이 하신 분들도 열심히 같이 다 다듬어 주시네요. 네, 자, 폴리안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다들 유칼립투스는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유칼립투스의 한 일종인데요. 유칼립투스가 굉장히 많은 종을 갖고 있어요. 한 700여 종에 달하는 게 이제 유칼립투스인데 코알라가 입에 잘 물고 있는 그 식물이고요. 그에 걸맞게 원산지도 호주라고 하네요. 네, 요 아이는 좀 멘톨 향도 나고 살균 살충 효과도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식물이에요. 근데 사실 이 폴리안은 생각보다 그렇게 향이 강하지는 않아요. 지금 맡고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의 꽃은 이 폴리안이고 폴리안의 꽃말은 추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꽃꽂이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하며 이것도 물올림 하겠습니다.
잎이 조금 닿아도 상관없어요. 너무 물에 안 닿으려고 다 제거하시지 마세요. 화기 어레인지 할 때는 디자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원래 물에 닿으면 안 되기는 하지만 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에 담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가려지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다 제거하시면 이따 쓸 잎이 없어지니까 그냥 조금만 제거하시고 밑에만 사선으로 잘라서 담궈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은 페니쿰 대가 좀 잘렸는데 페니쿰이에요. 이건 살살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원래 줄기가 잘 있는 애가 아니고 잎으로 이어져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용하기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좀 조심히 다뤄주시고요. 이 아이는 벽과식물에 꽂히고 너무 텍스처가 매력적이게 생겼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이 아이 보시면은 좀 그 느낌이 요새 그 핑크뮬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요새 워낙 명소를 만들어서 핑크뮬리 같은 그런 텍스처를 많이 심어서 관광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한들거리는 소재예요. 가을을 좀 닮은 느낌이 있어서 갖고 와 봤고요. 대신에 너무 매력적인 아이인데 이름은 꽃말은 조금 슬퍼요. 애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사실 꽃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쁘면은 두고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이것도 잘라서 살짝만. 그리고 얘는 잎이 이렇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잎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너무 제거는 하지 마세요. 좀 러프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잎을 좀 사용하셔도 좋고,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걸 이렇게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꼭 가위로 재단해 주셔야 돼요. 잘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기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딸려서 대가 그냥 동강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주셔서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요 아이. 유인물에는 강아지 풀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아지 풀인가 싶으시죠? 길거리에서 본. 네. 사실 이거는 라그라스. 발음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급히 한번 써봤습니다. 보이실까요? 라그라스. 네, 라고 하는 소재인데 이것도 강아지 풀의 일종이에요. 대신에 얘는 생화 상태가 아니라 프리저브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프리저브드 요새 많이 꽃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생화를 화학 처리 그리고 염색 처리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게 프리저브드인데 그 프리저브드 처리를 한 소재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풀 대신에 이 라그라스로 마지막에 장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물올림 같은 거는 필요가 없는 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 차원에서 옆쪽에다가 같이 꽂아둘 건데 그냥 생화 전체를 보존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드라이 플라워랑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물올림 같은 거 없이 물기 안 닿게 해서 건조시켜서 보시면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보실 수 있는 소재예요. 네, 이렇게 소재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기 어레인지, 나만의 화기 어레인지를 멋지게 만들어 볼까요? 다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으면 오케이. 네. 안 보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회전판을 제가 갖고 왔어요. 사방으로 좀 편하게 보시라고. 이거는 없어도 되는 아이고요. 이제 화기를 올려두시고 이제 꽃을 고정시켜서 꽂기 위해 이 치킨 와이어를 이 화기에 맞게 재단을 해서 넣어 놓을 건데요.
우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해바라기 같이 무겁고 단단한 대의 꽃도 있고 라그라스나 페니쿰처럼 굉장히 가늘고 여린 소재의 줄기를 갖고 있는 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와이어를 두 겹으로 레이어드해서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와이어 자체가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 이렇게 비춰볼까요? 제가 좀 재단된 거는 못 봐서. 아, 화기의 2배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야? 몇 배 정도 될까요? 송민경님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마이크를 열어주셔야지 대답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3배?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네네네. 3배 정도? 네. 3배 정도 되나 보네요. 그러면 사실 3배 정도 되면 한 3분의 1은 잘라주세요. 잘라서 뺄게요. 이제 자르실 때 꼭 손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꽃가위로 이렇게 이어진 부분들을 잘라내시면 되세요. 이렇게 꼬여져 있는 부분을 꼭 자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옆쪽에 이렇게 선을 지그재그로 잘라 가시다 보면 재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렸죠? 네네. 이 아이를 한번 반으로 접어서 또 자를게요. 근데 사실 자르지 않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손이 다치실 수 있으니까 잘라주시고, 그리고 화기 길이, 가로 길이가 긴 면을 화기에다 이렇게 대보신 후에 엄지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여분 양쪽에 빼고 그 라인도 제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요 정도 빼고 제거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간혹 자르시다가 와이어 튀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세요. 자르고 반을 또 잘라요. 자, 이렇게 네, 자르셨을까요? 네, 요거를 이 화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동글게 말아주세요. 손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화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약간 그 화기 높이에 한 반 정도 되게끔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다가 삐죽한 부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세요. 저 지금 찔렸거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거를 한 번 더 넣어 볼게요. 사실 이 정도 화기 되는 크기는 요 하나로도 충분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고정력을 조금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넣겠습니다. 하시면 이 화기에 요 모서리 부분이 살짝 굴곡이 져 있을 거예요. 그 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라인에 맞춰서 누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쵸?
네. 요거 작업하는 동안 테이핑을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테이핑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뭐 일반 그 스카치 테이프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이제 전기 테이프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긴 이 오아시스 테이프라고 해요. 이게 방수 테이프인데 이제 양재 화훼 공판장이나 이런 데 오시면 자재에 다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진짜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으세요. 대신에 이런 아이들을 사용할 때는 지금 아직 저희가 물을 담지 않았잖아요. 물기 없는 상태에서 꼭 고정을 해주셔야 접착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걸로 한번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너무 테이프를 아래까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당겨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누시고, 이 가운데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테이프가. 그 꼭 꽂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같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딱 고정이 돼요. 만약에 이 화기 크기가 굉장히 크다 하시면 한번 이렇게 격자로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넓다 하면 2번 이중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사실 여기에서 마무리 줘도 좋지만 가장 나는 탄탄하고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마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가해를 다 싹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테이핑 한 부분도 한 번 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감 처리를 하면 흔들림 없이, 만약에 뭐 배송을 할 일이 있다 내가 만들어서, 그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이 테이프를 뜯어 보겠습니다. 네, 뜯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기에다 물을 이제 넣을 건데요. 물은 화기에 3분의 2 정도 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꽃의 각도에 따라서 좀 짧게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화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살살살살 한번 넣어주세요. 화기에 물까지 다 넣고 오케이 사인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최금연이 되셨고, 네, 남지윤님 되셨고, 안영선님, 이은숙님, 장효선님, 김영아님, 문효진님, 네, 되셨고, 송야은님 되셨고, 아직 서민성님 하시고 계시고, 박시연님 계시고, 이경희님 되셨고, 오보나님 되셨고, 네, 성민희님은 아직 어디 물 들어가신 것 같으시다. 장효섭님 되셨다고 하셨나요? 네, 김혜정님이 화면이 안 떠 있어서 너무 안 보여요. 김영아님은 되셨고, 네, 거의 다 되셨네요. 네, 선생님 이제 물 하셨군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물을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에도 간략하게 제 순서를 넣어드렸어요. 또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거랑 직접 글씨로 보시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은 유칼립투스로 그 치킨망을 가려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갖고 폴리안을 한번 대가 좀 실한 걸로 한번 꺼내 볼까요? 대가 제일 실한 거. 네, 이 아이로 이 그린 베이스를 친다고 해요, 일명. 그게 무슨 말이냐? 플로럴 폼을 사용을 하든 이렇게 치킨 와이어를 사용을 하든 꽃을 꽂을 때 맨 처음에 이런 그린 소재로 그 메크닉을 도구 활용한 거, 기법을 활용한 거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화기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까지, 가로의 아웃라인까지 잡을 수 있느냐, 그 선까지도 선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요거를 쓰실 때는 이제 마디를 잘 쳐서 꽂아 주실 건데, 화기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거 높이 자르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선은 중간에 있는 걸 한번 잘라낼게요. 보시기 어려우시니까. 네, 요런 대가 있어요. 요런 대가 있는데, 이런 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디가 줄기마다 이렇게 나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이 지점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소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분된 아이 중에 조금 길이감이 좀 괜찮고 이뻐 보이는 아이로 내가 어느 정도 길이까지 할 건지 생각을 해서 사선으로 꽂으실 건데요, 물에. 이 그물망 사이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길지 않아도 상관없으세요? 원하시는 길이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오늘 수업은 뭐 장식적이거나 데코라티브한 그런 수업이 아니고 굉장히 내추럴한 형태의 꽃꽂이를 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길이, 너무 길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화기의 비율보다 너무 길면 그렇거든요. 한 2배까지는 괜찮으세요. 2.5배까지. 그렇게 하신 후에 얼기설기 이 안에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와이어를 가린다. 그래서 제가 이 유칼립투스 중에 좀 넓은 폴리안을 갖고 온 거거든요. 얘네를 꽂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보다 이렇게 교차돼 갖고 꽂아주시면 좋으세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바닥 쓰지 않게 각도를 내서 아래를 가리는 용도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눕혀서 각도 자체를 한 70도 각도 정도에서 거의 90도 가까이 되는 각도에서 꽂아 놓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것도 꽂을 건데 이 그 다음 거는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제거를 해서 화기를 위에 있는 치킨 와이어를 막 다 빡빡하게 가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봤을 때 얼기설기한 느낌 정도로만 꽂아주셔도 충분하거든요. 앞쪽에 하나 팁은 너무 대칭으로 꽃을 양쪽에 하시는 것보다는 좀 멋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비대칭형으로 꽃을 꽂는 게 좋으세요. 한쪽 이렇게 흘렀다 하면 이쪽은 좀 플랫하게 꽂아주시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꽃 어레인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높은 것 같고 다들 잘 되고 계시나요? 열심히 꽂고 계시네요. 너무 이렇게 얼기설기 하다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 자리가 꼭 있어요. 그런 거는 잎으로 아예 딱 가려서 이 정도만, 지금 물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네. 많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사실 이 테이블 센터피스는 테이블 정중앙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으로 꽃을 꽂아야 되는 형태예요. 사방에서 꽃을 다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꽂아야 되는데 소량의 꽃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주로 잘 보는 앞면을 정해놓고 그 앞면에 한 70, 80% 정도 꽃을 꽂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꽃을 그 뒷면에 꽂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면부터 좀 제작을 하고 다음에 뒷면을 만드는 걸로 해볼게요. 꽃에 꽂는 순서는 제가 유인물의 그 순서와 같이 얼굴이 가장 큰 것서부터 차례대로 꽂을 건데요. 가장 큰 게 우리 뭘까요?
요 해바라기. 네. 요 해바라기인데요. 이 해바라기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고정하실 때 조금 애먹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화기가 좀 낮고 작기 때문에 너무 높여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화형을 갖고 있고 얼굴이 큰 꽃들을 폼플라워라고 하거든요. 이 폼플라워는 개성이 굉장히 강한 꽃들이라 이런 아이들이 디자인에 초점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볼륨감을 정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아이를 꽂을 텐데 과감하게 이렇게 좀 짧게 우선 잘라볼까요? 제가 이거 앞면으로 둔 부분인데요. 꽃을 해바라기 세 대를 어떻게 쓸 거냐면 한 대는 좀 이렇게 이 정도 높이감에서 꽂고 그 한 대는 대각선, 완전 대각선 말고 살짝 비껴간 자리에 한 120도 각도 정도 되는 위치에서 뒷면 있는 데서 이렇게 해갖고 조금 높이감 있게 꽂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뒷면에다가 완전 낮게 꽂아서 이렇게 약간 삼각형 꼭지처럼 되겠죠? 이런 구도로 꽃을 꽂을 텐데 아마 삼각형 구도는 수업을 하면서 가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균형감을 이루는 가장 조화로운 형태의 기법이기 때문에 믹스를 할 때는 이 삼각형 기법으로 사용하시면 실패를 안 하신다는 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은 꽃을 꽂는데 우리가 컨디셔닝 할 때도 뭐 말은 했지만 물올림을 하려면 사선으로 잘라야지 물올림도 잘 되고 면적도 넓다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디자인 할 때는 이렇게 무겁고 얼굴이 고정하기 힘든 아이들은 사선 말고 일직선으로 잘라주세요. 그 면적이 너무 좁아지면 안에서 고정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다 너무 잘 넣으시네요.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0도 각도 정도 되는 부분에 약간 살짝 뒷라인 쪽으로 해서 꽃을 두 개 다 꽂으신 분 좋아요. 네. 지금 송나연 님도 이쁘게 잘 꽂아주셨어요. 설명대로. 이렇게 꽂아주시는데 혹시 얘가 얼굴이 무거워서 만약에 휘청거린다 하실 경우에는 안에 있는 와이어를 약간 그 줄기에 맞게 좁혀주시면 얘네들이 좀 더 고정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약간 개방시켜도 좋으세요. 형태를. 지금 송나연님은 안으로 해서 약간 그루핑 느낌이 살짝 있게끔 해주셨고 약간 저는 러프한 걸 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벌려서 안에 공간감을 좀 줬어요. 이렇게 꽂고 아예 해바라기는 좀 고정해갖고 꽂아볼까요? 뒷라인은 제가 맨 처음에 있는 꽃보다 조금 더 낮게 꽂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뒷라인으로 해서 얼굴은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장식할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렇게 꽃을 꽂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입체감이 생기죠. 작은 화기에서도 이렇게 입체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할 꽃이 카네이션. 카네이션 이거 세 대 다 안 쓰셔도 되시고요. 우선 2대만 사용하신 후에 다음에 좀 비어 보이는 곳이나 그런 곳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또 우리가 앞부분부터 우선 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맥스 2대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아보신 얼굴들이 화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이 조금 어려운데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다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몽우리인 상태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리플렉싱이라고 해서 꽃잎을 뒤로 이렇게 뒤집는 기법이 있는데, 여기를 요 꽃받침을 살살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여기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벌어져요. 신기하게. 여기를 살살살살 누르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벌어져요. 벌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신 분? 다들 꽃이 예쁘게 다 벌어져 있나요? 네, 야, 이쁩니다. 네, 최근님 이쁘시고요. 이은수님 이쁘시고요. 성민님님. 네. 그러면 이 아이를 그 다음에 이제 꽂아 볼 텐데요. 이 해바라기의 높이하고는 좀 다르게 각도와 높이를 다르게 해서 꽂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낮게 꽂아주시고 같이 살짝 그룹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쪽에다가도 꽂아주시면 되세요. 와이어가 약간 방해될 수도 있겠네요. 와이어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어요.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네네네. 네. 자, 이은수님 거 한번 화면으로 해서 볼까? 그 꽂는 거 볼까요? 네, 예, 잘 꽂아주셨어요. 높낮이 확실하게 확 있게 잘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김수경님, 꽃만 모여서 꽃이 어레인지 된 모습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카네이션 살짝 얼굴을, 여기가 이제 안면 부분인 거잖아요. 얼굴이 아래로 살짝 향하게끔 조금 더 각도를 내려주시면 더 좋기는 하세요. 제가 아래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화면이. 네. 이경환님? 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벌써 뒷라인까지 같이 해주신 건가? 어디가 앞이에요? 거기가 앞쪽. 네. 골고루 믹스를 사방에서 잘 볼 수 있게끔 각도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리시안을 한번 꽂아 볼게요. 네. 리시안이랑, 우선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방 해바라기는 폼플라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리시안이나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스플라워라고 해서요. 그 디자인에서 보시면은 화형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만들면 그 안을 채워주고 형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좀 안정감 있게 무게감을 주는 소재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채우는 느낌도 있고 또 다른 선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화기가 좀 작은 편이라 안에를 막 빼곡하게 꽃으로 채우는 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고 선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하나 꽂아보고 정석은 없습니다. 좀 랜덤한 느낌으로 꽃을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시고 이쪽도 옆쪽에 어느 정도 크기를 살짝 더 키워줘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화기가 비어 있죠. 꼭
꼭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리시안이 2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안에를 채우실 때는 너무 높으면 여기가 답답해져요. 그 음화 공간이라고 해서 꽃과 꽃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줘야지 훨씬 샤프한 느낌도 나고 작품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럴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굉장히 좀 낮게 꽂아서 안에를 그냥 안 보이게끔 아까 그린 베이스처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시고 이 정도로 꽂은 후에 이 2대는 뒷라인을 위해서 좀 남겨놓겠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잘 꽂아주시고 계시네요. 너무 대를 길게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고선영님 한번 지금 하시고 계시고, 석연희님, 제가 눈이 좀 나빠서 석연희님일까요? 알 수가 없네. 민희님? 네, 성민희님 한번 꽂은 거 앞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물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지금 요 높이 꽂아 있는 해바라기 있잖아요. 그 얼굴을 좀 앞면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조금 바라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너무 안 돌리셔도 되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안현선님도 한번 볼까요? 근데 높이 있어서, 네네네, 그렇게 들어줘. 예. 아주 공간감 있게 잘 꽂아주셨어요. 한 번 한 솜씨는 아니신 것 같으신데. 안현선님 한번 마이크 켜고 꽂은 거 한번 볼 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이 처음이실까요? 꽃꽂이요? 네. 예전에 네네. 예전에 다른 클래스에서 한번 좀 했었어요. 네, 그러신 것 같으시네요.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해보는 거예요. 네네. 형태가 아주 그냥 공간감 있게 잘 나오셨어요. 네. 그렇게만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유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 문효진님. 문효진님, 그 리시안 꽃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리시안만 꽂으면 되세요. 한번 아직, 천천히 꽂아보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해바라기가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럴 때 팁. 넘어질 때 제가 아까 왜 와이어 얼기설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 입구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뻥 뚫려 있어서 이게 막 이렇게 쓰러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와이어를 얘네들이 다 지금 다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래도 쓰러질 것 같다 하실 땐 제가 아까 이 대 다 한쪽에다가 더 달라고 한 이 대 있잖아요. 이 대를 이 확이 너무 높게는 말고 이 확이 크기 맞춰서 자른 다음에 이게 해바라기 꽂으려고 하는 대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이렇게 한번 누우신 다음에 그 안에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또 고정이 돼요. 네네. 돌아가죠. 그 안에다가 해바라기 줄기를 잘라갖고 한번 넣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이제 미니 장미이고요. 미니 장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이 소재인데요. 얘는 속박이꽃이라고 해서 이 안에를 이제 가볍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꽃이에요. 일명 이런 아이들을 필러 플라워라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소재들도 어떻게 보면 필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송나영님 조금 꽂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 어느 정도 꽂혔을 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자기 그 화기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좀 너무 비어 보이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구멍이 뽕 뚫려 있는 느낌이 나는 부분은 아까 요 유칼리 나무 아이디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살짝 넣어주시면 좋고, 대신에 잎이 이게 굉장히 너무 넓잖아요. 이런 넓은 잎 말고 살짝 좀 가는 면적이 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살짝 넣어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시간이 지금 남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네, 다 잘 하시고 계시고. 고신영님 대화하고 싶어요. 지금 다 꽂으신 것 같으신데? 마이크 한번 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잘 꽂으셨네요. 똑같이 꽂았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신영님 맞으시죠? 고선영이. 고선영,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유쾌하게 클래스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제가 계속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엄마랑 같이 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 네. 좋은 추억 되실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쁜데, 엄마 잔소리는 안 해주세요? 엄마가 자격증 있으셔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좀 가만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있어요. 옆에서 특훈을 받고 계시나 봐요. 네. 네. 약간 쓰러지는 부분은, 만약에 쓰러질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굉장히 코치를 잘 해주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 있잖아요, 남은 거. 이런 네. 거를 같이 껴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세요. 그 와이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그물 쳐져 있는 그 안에서 고정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 안을 채워주시면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보나님 거의 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장미를 좀 꽂아볼까요? 미니 장미 보시면 아까 이제 필러플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장미잎 조금 제거해서 사용을 할 거고, 보시면 대에 달려있는 줄기가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몽우리가 짧게 해서 대가 짧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경우엔 이 긴 대부터 좀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길어 보이는 대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거는 좀 남겨둘게요. 모여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른 아이를 이 길이 다 사용을 하셔도 좋고, 좀 짧게 해서 여기 안에 채워주시는데, 제가 가장 작품하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 얼굴이 서로 좀 다르게 눕는 각도하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좀 다르게 하는 각도, 그리고 높낮이를 겹치지 않게 하는 거, 이 팁만 좀 잘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좀 멋스러운 꽃꽂이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카네이션이랑 그룹핑 되어 있고 리시안 꽂혀 있지만 이 사이에 좀 비어 있잖아요. 거기 라인을 여기를 이렇게 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길이감 있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바라기 얼굴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신에 같은 라인 선상의 꽃 높이가 너무 같아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잠깐 빼서 이 해바라기 높이보다는 좀 낮게 꽂아 볼게요. 그래서 얼굴을 또 각도를 이쪽 카네이션이랑 다르게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형태로 꽂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앞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작품에는 여기 사이가 좀 심심하게 비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앉아서 보는 꽃꽂이다 보니까 윗 라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화기 단면, 앞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화기의 그 입구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감이 잘 되어 있어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비어 보이지 않게 꽃을 꽂습니다. 이 필러 느낌도 살짝 이 폴리안의 선 아웃라인에 맞춰서 조금 흘려볼게요. 이렇게. 화형이 순식간에 커졌죠. 화형은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되세요. 약간 레이어드 하듯이 그 위에 좀 쌓는 듯한 느낌으로 꽃을 어레인지 하다 보면 화형을 충분히 멋있게 키우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금방 말씀드린 그 각도와 높낮이, 얼굴 방향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 꽃을 채우시고 난 뒤에 뒷 라인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뒷 라인이 좀 허황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은숙님 한번 마이크 켜고 한번 볼까요? 꽃이 딱 앞에 예쁘게 있는데 앞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네, 잘해주셨어요. 네, 이쁩니다. 대신에 그 카네이션 옆쪽에 같이 있는 리시안셔스가 약간 이렇게 바로 붙어서 층을 이루어 있잖아요. 그 아이를 아예 안으로 팍 넣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빼주시면 더 좋기는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화기가 옆쪽, 옆면 측면 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 네. 왜냐하면 이 메스플라워 아이들이 너무 몰려있으면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 옆으로 살짝 차라리 돌려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으로. 네. 그렇게 돌려주시고, 그 사이에 비어 보이는 공간은 또 나름 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꽃을 넣어주셔도 좋으세요. 네. 예, 훨씬 낫습니다. 공간감이 생겼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꽃을 꽂을 때는 항상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꽃도 저마다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쁘게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꽃을 꽂는다 생각하시고 그루핑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 뒤편 한번 이제 남은 꽃으로 꽂아 볼까요? 남은 게 리시안, 카네이션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대를 더 쳐내서 저도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꽃을 굳이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사실 이 화기에는 굳이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어 하시면 그만 꽂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잠시 저도 여기 구멍이 너무 작네요.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 밑 입구 라인을 안 보이게끔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해바라기보다는 낮게 꽂아서 해바라기와의 공간감을 좀 주었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같이 아름다워야겠죠? 그런 걸 꼭 생각하시고 어레인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꽃은 다 꽂힌 것 같아요. 리시안 한 개 남겼고요. 다 마무리되신 분들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다들 열정 있게 꽂아주시고 계시네요. 네. 최금년님? 최금년님께서도 네, 예, 완벽합니다. 너무 잘 꽂으셨어요. 마이크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마이크 어떻게 열까나? 현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예쁘게 꽂아주셨네요. 아직 2개 남았어요. 네, 깨알 자랑하시네요. 굳이 다 안 넣으셔도 화형 이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안 넣으셔도 괜찮으시고요.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나임도? 뒤에. 네, 뒤에는 너무 잘 꽂아주셨는데 이 미니 장미 있는 쪽 있잖아요. 네, 이거요. 아니요, 그 아래쪽 그 네. 왼쪽이라. 네네네네. 거기랑 카네이션 사이가 좀 비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안 돌리셔도 되시고 이런 입소재 너무 면적이 넓은 폴리안만 제거하시고 입소재로 살짝 넣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이게 꽃으로 다 채우다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할까요, 선생님? 아니면 제가 그 밑이 안 보여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거하는 게 더 나은가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따가 요 페니쿰을 살려갖고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화기 밑으로 떨어지는 잎소재들은 그렇게 관상하기 좀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제거만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니쿰을 활용해서 이제 멋을 낼 건데요. 이 페니쿰이 보시면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꺾여요.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꺾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낮게 꽂는다고 생각하시고 한쪽으로 두시고, 얘도 꺾였고,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꺾이면 꺾인 대로 그 멋으로 꽂아 보겠습니다. 길이를 봐서 가장 짧은 애를 찾아볼게요. 요게 가장 짧네요. 이 꺾인 부위는 그 단면을 잘라주셔서 물올림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는 요 아이를 이 옆라인 쪽에다가 같이 미니 장미 줄기가 조금 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았어요. 아주 살짝만 잘라서 위로 좀 뻗어서 살랑거리는 아이가 있어도 좋겠죠?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뒷라인 쪽에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 느낌처럼 실제로 보면은 이게 공간감이 더 있어 보이는 꽃꽂이거든요. 이렇게 뒷라인 쪽에 하나 더 꽂았어요. 요거는 원하시는 위치에 꽂으셔도 되십니다. 똑같이 꽂으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이 필러 플라워 아이들은 가치가 굉장히 작은 소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길이감이 있으면 그 30cm 조금 넘는 선까지 꽂아주셔도 그렇게 방해되지 않는 꽃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좀 더 러프하거나 원하시는 길이에 맞춰서 꽂아주셔도 되세요. 페니쿰 꽂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유선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강아지 풀처럼 강아지 풀인 줄 알았는데 라그라스가 온 이 프리저브드를 꽂아볼게요. 이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꽂으시면 좋긴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삼각형 기법이라는 게 조금 안정화돼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꽂은 꽃들의 느낌도 살짝 비대칭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삼각형 느낌이 많이 나요. 여기도 장미가 이렇게 있고 그 느낌 따라서 꽂아주셔도 좋고요. 한 지금 3-4가닥 정도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높낮이를 주어서 포인트 되는 라인을 내가 포인트로 주고 싶어 하는 라인이 있으시면
그곳에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꽂아서 이렇게 랜덤한 느낌으로 내주셔도 좋으세요. 3cm로 훌쩍 넘겼지만 얘는 괜찮아요. 그리고 뒷라인 쪽에 비어 보이는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도 꽂아 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하나를 앞쪽으로 보낼게요. 페니쿰이 좀 짧고 길이가 애매해서 남은 하나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다들 다 라그라스까지 완성되었나요? 네, 장효선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장효선님 꼭 굉장히 빨리빨리 잘 따라와 주시고 꽂아주시는데 꽃이 안 보여요. 왜?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예쁘게 꽂으신 것 같아요. 네, 형태 마음에 드세요? 네. 네, 생각보다 이 치킨 와이어 활용한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네, 앞으로 이거 재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이제 꽃 다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꽃을 너무 예쁘게 꽂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직 완성되지 않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 나는 단계가 끝나지 않았다 하신 분들 이렇게 손 한번 다 되신 분들은 앞에 작품을 놓아주시고요. 서민성 님도 너무 예쁘게 꽂으셨다. 예. 꽃꽂이 하시는 분 같아요. 송나연 님도 형태 너무 좋아졌고 너무 이쁘고요. 네네. 지금 김혜정님 화면이 안 보여서 사실 어떻게 꽂았는지 아까부터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잘 꽂고 따라오셨을 거라 믿고 아직 장석윤님, 장하윤님이신가? 장하윤님 아직 페니쿰 단계일까요? 네. 네. 천천히 꽂으세요. 급하게 꽂으면 또 꺾여요. 희한하게. 올 때 너무 꺾여가지고 힘의 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꼭 굳이 물에 안 닿으셔도 되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페니쿰이 이 라그라스, 지금 보시면 이 라그라스는 프리저보드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보시면 되시고, 페니쿰하고 그리고 이 폴리안 같은 아이들은 좀 말려서 보셔도 괜찮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좀 안 닿아도 막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서 시들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으시면 살짝 걸쳐놓고 관상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여기는 이름이 성민이 김혜정님. 성민이님 아니신 것 같은데. 김영아님? 네, 다 꽂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오분아님 어느 정도 다 꽂혔을까요? 라그라스만 꽂으면 되실까요? 네, 라그라스만 꽂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소중한 지인분들과 아니면 나만을 위한 홈파티를 위한 센터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가을을 좀 담아보기 위해서 계절꽃들을 활용해 보았어요. 다들 요 활짝 웃는 해바라기처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계속 이제 수업해드리면서 알려드린 용어들 있잖아요. 폼플라워, 메스플라워, 뭐 이런 용어들 인터넷 치면 굉장히 자세하고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꽃들을 양재나 아니면은 근처의 꽃집에 가셔서 좀 골라서 원하시는 꽃들 위주로 한 번 더 꽃꽂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치킨망하고 화기는 또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꽃이 아름답게 시드는 모습까지 꼭 감상하시고 다음에 재사용하셔서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 물 갈아주는 건 어떻게? 얘가 물갈이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철망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니시면 이거를 얘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따라내시고요. 다시 넣으시면 좋은데 사실 얘네들이 물갈이를 할 때 항상 단면을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빼서 또 꽂아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꽃을 만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물갈이 하실 때는 차가운 수돗물로 이제 물을 놓고 이제 꽃의 단면을 잘라서 사선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라서 꽂아주시면 되는데 가끔 물막이라는 게 생겨요. 그 줄기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손으로 미끄덩거리는 부분들은 제거해 주시고 꽂아주셔야 좀 오래 보관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또 있으신 분? 질문 받고 끝낼게요. 질문 궁금하신 점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네. 이만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수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화형들이 이쁘게 나오셔서 놀랐어요. 이렇게 꽃꽂이 하시면 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에도 꼭 도전해서 예쁜 꽃꽂이 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